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2년 3월 2일 밤 10시 58분입니다. 오늘 밤 10시까지 2시간 동안 치러졌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9회 말 홈런을 쳤습니다. 9회 말 만루 홈런을 쳤어요. 이제 토론이 거의 끝나갈 무렵, 그리고 오늘 토론은 좀 복지를 다루는 거라서 좀 딱딱했습니다. 재미가 없었어요.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. 저도. 그래서 9시 45분쯤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합니다. 9분 정도 자신이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해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. 완전히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. 이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을 갖게 됐어요. 이게 아주 절묘한 찬스가 되었습니다.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었습니다.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습니다.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하신다.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조카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심신미약이라고 하고, 또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회칼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, 심신상실이라고 변호를 하셨다.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나?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어요. 당황한 이재명 후보는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저의 부족함이 있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딱 물러났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다.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사회적 책임,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조금 약하게 나갔습니다. 윤 후보는 글쎄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반박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 다음부터 윤석열 후보는 최근 보따리채 발견된 이 대장동 사건 관련 자료 그리고 녹취록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이 주도권 토론을 하니까 자신에게 발언권이 있어요. 이걸 이용하는 거죠.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설계하고 승인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덮었다. 검찰이 수사를 덮었다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. 오늘 이 방송을 들은 대장동 검찰 수사팀은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지옥 문턱까지 갔을 겁니다. 하지만 덮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. 이 후보는 사업 실무 책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본인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,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유동규, 정진상, 김용과 사업을 위해 도원 결의를 했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. 정민용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화천대유의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공모 지침서를 보고했고, 그 자리에서 이 후보가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.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.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노동 가치를 이야기하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니냐고 했어요. 자,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반격에 났습니다.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.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.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,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? 이건 완전히 초점을 비켜가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참고로 윤석열 측에서는 특검, 나라 문제를까지 포함해서 나를 자꾸 뭐 저축은행 사건으로 연루시키는데 내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특검하자고 오래전에 지난 가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, 그러면은 이재명은 특검하자고 그럽니다.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안을 안 내요.
그러니까 이재명은 생색내고 민주당은 특검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데, 또 이재명이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짜다는 듯이 거기에 대답을 안 합니다. 너무나 뻔하니까 반격을 하지 않고 몇 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수사는 해야죠, 덮었잖아요,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. 그러면서 윤 후보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 앞에 반장 선거입니까?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느냐? 이 후보가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.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? 지금도 동의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. 윤 후보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. 그러면 특검에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죠 라고 재차 묻자 윤 후보는 빠른 시간 30초 들었으니까 넘어가겠다고 했다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.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을 덮어 여기까지 왔으면 부끄러워 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?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누가 진짜 몸통인지. 윤 후보는 또 거짓말의 달인이시다가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다고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쭉 하는데,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걸 이제 물고 들어갑니다.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. 부정부패하는 주가 조작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된다. 당연히 특검해야 한다.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보시지 않았냐. 저는 이것으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이건 참 야비한 이야기죠. 이재명이라는 자는 계속 이걸 윤석열 게이트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하면은 민주당 보고 특검안을 내라고 해야지 왜 윤석열 보고 특검 이렇게 물고 들어갑니까? 그러니까 설명 부족이라고 판단한 윤석열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아주 근사하게 이걸 정리를 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대장동 특검을 하자, 또 우리 것도 할 것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걸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,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.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이니까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 세력과의 대결입니다라고 했어요. 이걸로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9회 말 만능 홈런을 쳤다. 본토로 이야기하면 밀린 건 아니지만은 무승부가 될 뻔했는데 한 15라운드, 옛날 헤비웨이트 챔피언 시합은 15라운드까지 뛰었습니다. 요새는 12라운드인데, 그러니까 15라운드 이 공이 울리기 한 30초 전에 어퍼컷을 날려가지고 노크아웃을 시킨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판도 이번 토론처럼 대장동으로 시작해가지고 대장동으로 끝난 토론이고, 결국 이번 선거도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윤석열 후보가 아주 행운이었어요. 마지막에 주도권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거.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. 미리. 보통 이 토론회에서 꺼내기 어려운 그 잔인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최근에 발굴된 자료에 적혀 있는 그야말로 이재명을 피의자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덮었다는 거. 검찰이 덮어가지고 당신이 여기 서 있는 것 아니냐. 그러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. 거짓말의 달인 행사를 한다,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, 저는 어쨌든 그걸 듣고 속이 시원했고, 결국 마지막에 윤석열이 통쾌한 역전승을 한 토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